자,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험지도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?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뭐 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이렇게 여권에서 신망이 두터운다 그러면은 어디 강력한 후보끼리 붙어서 한번 해보는 것이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용기가 필요한 거지 뭐 하려면은. 아, 야당의 강력한 주자 지역군 가요? 그냥 뭐 어디가 되는지 모르지만 네. 한번 그런 시도를 해야만이 정치인으로서 클 수가 있는 거예요. 예.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서 과연 여당의 잠룡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후보들이, 이 정치인들이 과연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. 특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에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. 아직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이 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역할도 다음 차기 대선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박원석 전 의원님, 네.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 탄핵을 할 수 있다.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. 그 지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탄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?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, 저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실행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칫 이게 이제 탄핵을 했을 경우에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역풍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또 국무위원 탄핵이라면 하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입장에서 밉기는 하지만 탄핵을 할 만큼의 중대 법률 위반,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느냐. 이거는 사실 굉장히 논쟁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한동훈 장관이 제안 설명을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한 사실상 이건 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수준의 혐의를 낱낱이 열거하면서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거든요.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왜 피의사실 공표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. 근데 이런 반론도 가능하고 그게 과연 국무위원을 탄핵할 만큼의 위법한 그런 제안 설명이었느냐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쟁점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되 실제 그걸 실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한다는 건 발을 묶어놓겠다. 총선 때 한동훈 활용론을 아예 지워버리겠다 이건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출마할까요? 그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조차도 지금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굳이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무리한 탄핵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 같다.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. 김현정 대변인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? 탄핵을 한다 안 한다? 일단은 계속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거의 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두지휘한 것은 뭐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다 확인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표적 수사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지금 사퇴를 처음 본인이 제일 먼저 사퇴하는 게 좋지만 안 되면 대통령한테 파면시켜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결정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10월 27일까지가 국감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스탠스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인데요. 그 과정 속에 사이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들을 내부에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예. 근데 이게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진두지휘한 적이 없어요. 이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언론에 이제 자꾸만 그런 인터뷰가 나오니까 그런 거죠. 법무장관한테 언론이 물어보아서 대답한 거지 본인이 기자회견한 적도 없고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한 것은 그건 국회법에 그렇게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하게끔 돼 있으니까 한 거고요. 그 법에 따라 한 의무사항으로 한 겁니다.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기자질문에 대해서 한 내용도 전부 다 원론적이에요. 그러니까 진두지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본인의 평가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진두지 하듯이라고 제가 표현을 예. 했고요. 알겠습니다. 아까도 제가 본인이 발언한 내용이 다 있잖아요. 조작 수사나 증거 없으면 기각될 것이다 그랬는데 기각됐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의사실 공표와 또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화시키고 악마시켜 왔습니까? 그거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당에서 당연한 저는 입장이라고 하나만 더 생각하고요. 말씀드리면 조작 수사가 있고 증거가 없으면 기각되겠죠. 그러나 기각된다고 해서 다 뭐 무죄입니까? 이게 구성에 오류인 거죠. 예를 들면 그러면 기각되는 전체 범죄의 20%에 해당하는 거 영장에서 기각되는 부분 이 부분도 전부 다 무죄가 나왔을 거예요. 그게 아니잖아요. 김경수 지사, 오거돈 다 유죄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지금 논리 비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말을 바꾸는 거예요.
제가 말씀드리는 한동훈 장관은 인신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수사해 왔단 말이에요. 그 과정 속의 발언을 제가 얘기해 드린 거고 분명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. 유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와서 그게 기각이 되니까 이제 말을 바꿔서 이건 중간 수사 결과일 뿐이다. 나중에 그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거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. 제가 과한 모습일지 몰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.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이에요. 그런데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않는 한 정치권에서 영장 청구하지 말라는 압력이 들어왔을 때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건 법무장관의 임무예요. 그런 차원에서 아니 걱정하지 마라. 당신들이 만약에 조작 증거나 증거가 없으면 기각되겠지.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걸 두고 마치 기각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공언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이게 어떤 해석인지 모르겠어요. 과정을 국민들이 봤으니까요.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또 국회에서 발언 등등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. 앞으로의 한동훈 장관의 또 행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